안녕하세요. 스페인 안드레아입니다. 이번에는 산티아고 100km 걷는 순례길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세 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티아고 가는데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100km 걷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여행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이 영상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100km를 걷느냐, 그리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느냐, 준비할 땐 어떤 걸 유의해서 봐야 하느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00km를 걷는 이유는요, 최소 100km를 걸었을 때 완주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km가 아닌 다른 루트를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나 스페인 같은 전문가의 영상을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생장에서부터 오는 길이 600km라고 하는데 왜 100km만 걷느냐, 또 다른데 아라곤 길이나 포르투갈 길 같은 곳들도 있는데 그런 길과 관계는 어떤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생장에서부터 오는 곳은 제일 유명한 길입니다. 그 길에서 600km를 오는 동안은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도장 찍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라곤 길이나 포르투갈 길 같은 경우는 길은 또 괜찮긴 합니다만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탬프 같은 거 찍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프랑스 길을 걷는 것이 제일 스탠다드하고 준비하기가 쉬워서 대부분 프랑스 길 600km를 걷는 것이고요. 순례는 딱 정해져 있는 거리는 없습니다. 최소 100km 걷는 것이 완주 증명서를 받는데 유리하다는 것 뿐이죠. 저는 100km 걷는 것에 중점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100km를 걷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00km를 걷는 동안에는 알베르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데요. 알베르게에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슬리핑백이 하나 있으면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짜에 어느 시기에 가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덥지 않은 때면은 슬리핑백 하나 정도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게요. 알베르게에서는 침구는 매일같이 갈아줍니다만은 덮는 것은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낭 같은 거 하나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데요. 그 침낭은 두껍고 무겁고 큰 것보다는 얇고 가벼운 것이 휴대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알베르게에는 수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세면도구와 수건 준비하시는데 스포츠 수건이 하나 있으면 순례길 걷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알베르게에서는 슬리퍼를 하나 갖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등산화를 신고 다니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그 다음 옷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옷은 방수하는 잠바나 아니면 우비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비가 오는 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에 젖는 것을 생각해서 우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옷도 방수 잠바 같은 거 얇은 거 하나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옷 하나보다는 얇은 옷 여러 겹을 겹쳐 입는 것이 훨씬 편하기도 합니다. 우산은 있으면 괜찮죠. 근데 순례를 하는 동안에 손 하나를 못 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걷는 분들은 우산보다는 우비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등산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죠. 등산복은 밑두리는 일반적인 등산복이면 괜찮은데요. 아랫두리 같은 경우는 제 경우에서는 무릎 이하를 자크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등산복을 준비를 했는데요. 비가 오는 경우에 종아리 부분에 흙이 묻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만 열어서 빨고 다시 끼워서 입고 다니는 그런 등산복이 저한테는 유리했습니다. 등산화 이야기를 할게요. 나는 운동화가 좋고 운동화를 신고 갈 거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제로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은 등산화를 신고 오는 것이 좋고요. 내가 평상시에 신던 등산화가 없으면은
새로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등산화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렇게 험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복숭아뼈 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등산화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복숭아뼈 정도만 덮을 수 있는 그런 얇은 등산화면 괜찮고요, 가능하면은 방수가 되면 더 좋습니다. 내가 평상시 신던 등산화가 아니고 산티아고를 위해서 새로 등산화를 구입한다고 하시면은 평상시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보다 한 치수 더 큰 신발을 준비하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래 걷기 때문에 발이 아프는데요, 그런 경우에 등산 양말 좀 두꺼운 걸 신으면은 훨씬 덜 아픕니다. 심지어는 양말을 두 겹을 겹쳐서 신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산화는 조금 큰 치수의 등산화가 유리하고, 등산 양말 두꺼운 것이 좀 준비되어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스틱을 이야기할게요. 스틱은 내가 쓰고 다니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 갖고 오시면 되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그러면 현지에 와서 구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근처의 스포츠 가게에서 8유로 주고 산 건데 지금 한 10년 넘게 잘 쓰고 다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고급을 구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현지에 가면은 개당 한 10유로에서 13유로 정도 사이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아니면은 그냥 사서 쓰시는 것도 권하고 싶고요, 현지에서 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은, 스틱 끝에 고무가 있는데 이 고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니다가 보면은 파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1유로 정도 주면은 여기서 이렇게 비싸지 않은 거 살 수 있고요, 고무를 끼워 놓고 가는 것이 제가 다닐 때는 훨씬 편했습니다. 지팡이는 한 개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좋다, 두 개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좋다,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쓰는 것이 두 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 개가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두 개 준비하셨다가 하루 써보시면은 내가 하나가 편한지 두 개가 편한지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가 편하다 그러면은 가방에다 넣어 놓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퍼백이 하나 있으면 좀 유리합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죠. 내가 준비한 여권, 신분증, 그리고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지퍼백에다 넣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크레덴시알이라고 해서 여행자 순례자 증명서를 갖고 다니는데, 이것도 일반 종이기 때문에 젖을 수 있어요. 지퍼백이 하나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간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간식은 일단 가벼운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이제스티브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좀 유리합니다. 많이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내가 다니면서 조금 먹을 수 있는 정도만 준비해 갖고 다니면 되는데요, 다이제스티브는 군용 전투 식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허기 같은 것은 많이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제스티브를 먹어야 할 만큼 그렇게 배고프게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것이 다 짐이에요. 다 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물 500ml 정도 되는 거 한 병 정도, 그리고 다이제스티브 정도 간단한 거나 아니면 초콜릿 같은 거 좀 준비해서 들고 다니시면은 간식 같은 거 다니면서 충분합니다. 나는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신다, 이거 큰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요, 다니면서 가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물을 사서 마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 있는 샘물 마시는 건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서 마시는데 조금 비싸더라도 그곳에 있는 가게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레덴시알이라고 해서 순례자 증명서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레온이나 부르고스 같은 곳에서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출발하기 전에 크레덴시알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때는 어떤 걸 유의해서 봐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날짜를 정하게 되면은 그 날짜는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날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어느 날 일요일이 끼는데 그 일요일은 슈퍼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내가 그날은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어렵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날 내가 성당을 가면은 그 성당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홈페이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딱 산티아고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들도 겹쳐서 간다면은 요일에 따라서 어떤 장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고 가면은 훨씬 유리합니다. 여행을 준비하면 날짜에 관계되는 날씨를 주로 보는데요. 날씨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날씨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비가 오면 맞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쉽게 여러분들이 정한 날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해야 하는데, 그날 휴일이 겹쳤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물을 그날은 슈퍼에서 사지 못하고 다른 가게를 찾아야겠구나,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일정이 닷새기 때문에 미리 알베르게를 예약을 하고 가면 유리합니다. 알베르게하고 짐을 알베르게에서 알베르게 사이로 이동해주는 짐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서비스도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훨씬 유리합니다. 알베르게 예약이나 짐 서비스 예약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연락처를 가르쳐 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산티아고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을 여행할 계획을 같이 잡았다고 하면은 그곳의 관광지나 봐야 할 곳이 일요일날 문을 닫았느냐 월요일날 문을 닫았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 증명서를 받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팀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출발하기 전에 여행자 안내센터에다가 저희 그룹과 그것에 대한 신상 명세, 어디서 출발하고 어떤 목적이고 언제 도착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메일로 써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도착한 날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착한 날 당일 받기는 쉽지가 않고요. 많은 경우에 그 다음날 크레덴셜 가지고서 순례자 완주 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루를 더 묵어야 하고 출발을 늦춰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주 증명서를 받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음번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닷새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